네,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오후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유진입니다. 예, 오늘의 한 줄 평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오늘 선택하라. 바이 앤 홀드 앤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그 늘 말씀드렸던 변곡점의 중심부까지 다 온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이제 4쿼터가 시작되기 직전이고요. 이 매크로 변수가 지금 5월 말경부터 PC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전달 드리는 게 이제 탑 전략, 뭐 대외 변수, 매크로 변수 일정 부분 정리하고, 그리고 섹터 내 흐름을 좀 보고 관심주 내지는 추천주까지 좀 드리는 시간인데, 늘 이제 강조 드리는 부분은 저는 이제 스윙 매매나 포지션 매매를 좀 해가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매집하는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일 만약에 관망세라든지 매파적인 의견, 변동성을 많이 예측하신다면 지금 오늘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뭐 아직 염려되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 PC라든지 GDP라든지 고용이라든지 특히 고용이 상당히 연준에 우호적으로 나온 상황이었지만 저는 뭐 실업률 때문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연준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여러 가지 모기지나 카드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일 어찌됐건 그 제롬 파월 의장 이꼴 연준 위원들 그리고 CPI는 상당히 충격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CPI보다도 연준 위원들의 어떤 점도표 상황이 시장에 분명히 리스크 온 키를 클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관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그 어떤 대외 변수나 매크로 변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 내지는 또 모아가는 전략 등등을 펼치신 분들이라면 바이 앤 홀드를 이 매크로 변수를 앞두고 해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연일 뭐 고공행진입니다. 어제도 봤지만 급등락 연출 모습이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미국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모습이고 하루 만에 달라진 어떤 애플의 평가로 인해서 어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굉장히 혁신적이지 못했는데 어제 미국 본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좀 흘러나왔어요. 어찌됐건 애플이 반등하면서 커플링 요소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후 들어서 지금 동력을 계속 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당연히 대외 변수 때문일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도 뭐 105.2불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도 1.2%나 빠진 상태. 좋을 국면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은 강세에 그러다 보니까 환율 추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환율에는 조금 함정이 숨어 있다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오늘 투자 종합 상황을 좀 보시게 되면 굉장히 관망세가 도드라지는구나 느낄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코스피 현물도 지금 900억대 이게 좀 는 거거든요. 지금 940억이 코스닥은 좀 줄었습니다. 17억 선물은 45계약 매도 정말 딱 관망세입니다. 지수도 흔들지 않고 뭐또 하지 않고 또 양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이것까지 다 파악하고 가겠다라는 외국인들의 포지션 전략이 좀 돋보이는 것 같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제 의견이 중요한 쪽은 아닙니다만 저는 바이 앤 홀드를 이미 선택했다. 그래서 이 매크로 변수가 뭐 오늘만 비단 진행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또 다음 달에도 뭐 FMC가 이미 남아있는 상황인데 굳이 나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짧은 지엽적인 관점에서 너무 치우쳐서 갈 필요는 없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제 흔들리게 되면 시간 투자를 좀 더 하시거나 또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지 이제 뭐 스케일핑이라든지 좀 단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 시기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업종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위치 자체는 되게 모양이 나이스합니다. 코스피 지금 모습인데 2714선이거든요. 내일 분명히 그 어떤 형태로 나오던 방향성이 위 아래가 결정될 것 같은데 상단도 제한적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단도 제한적일 겁니다. 결국은 이 박스권 장세 속이 나쁘지 않은 국면으로 갈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의 투심이 좀 환호하는 결과물이 나와버리게 되면 사실은 바이엔드 전략은 홀드 전략은 더 좋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환호하지 못하는 전략이 나와서 밑으로 빠지게 되더라도 사실은 매집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 이 분들에게는 사실은 빠졌을 때 이벤트 공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반도체가 되었건 지금 2차 전지가 되었건 오늘 소외주들 뭐 애플, 원전, PC전 받고 있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모든 섹터 상황이 확실하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바이 앤 홀드 전략을 펼치든가 두 가지 중에 완벽하게 선택은 해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벤트를 앞두고서 들고 갈지 팔고 갈지. 전문가님은 일단 중장기적인 시각이시기 때문에 이미 결론을 내리셨어요. 바이앤홀드 전략. 그리고 단기적으로 나는 본다 하시는 분들은 또 리스크 관리를 일정 부분 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전략을 먼저 좀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봐야 될 핵심 섹터 3가지 어떻게 고르셨어요? 네, 오늘은 반도체 2차 전지 소외주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 삼성전자 화이팅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 삼성전자 아직은 좀 잠잠하고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애플이 급등을 했고 기술주들이 강해서 기대를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삼성전자 화이팅이라고 달아주신 이유는요? 네, 지금 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넘을 수 없는 어떤 삼강 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어떤 형태로든 굳건하고요. 그리고 뭐 HBM 수요 측면이 무엇이 됐던 뭐 엔비디아의 어떤 생태계 밸류 체인이 되었던 간에 모두 다 수혜를 볼 거라는 평가고 단지 개인 수급이 삼성전자에 좀 많아졌고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수급이 많아진 이유는 아주 자명한 것 같습니다. HBM3E에 따른 노이즈였던 것 같고요. 이 노이즈는 뭐 립 서비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뭐 리스펙은 합니다만은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비즈니스에 립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엔비디아의 수요와 공급처의 계약을 맺는 부분인데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조금 코멘트를 더 드리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젠슨왕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뭐 배제하고 앞으로의 사업 진행을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럴 만한 캐파도 없고요. 지금 현재는. 단지 이제 밀달락이 좀 돼 있는 상태인데 빠르게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기술력 부각에 대한 부분을 취지를 설명해야 되고 HBM 뭐 3E에 통과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거나 HBM4에 관해서 아주 정말로 타임라인과 로드맵 등 앞으로 계획성을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 매크로 변수를 잠재울 수 있는 게 삼성전자밖에 지금 없습니다. 금주에는. 어찌됐건 이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데 파운드리 포럼 그리고 어드밴스 패키징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들이 시장이 좀 투심이 환호할 만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 어느 때보다 삼성전자가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됩니다. 저는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원치 않더라도 타이에 의해서 점유율은 좁혀진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HBM3E만 보지 말고 2025년에 나올 HBM4에 관해서 과연 뭐 시소게임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좁히거나 앞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내일 매크로 변수가 만약에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너무 좋은 내용들 또 뉴스플로우가 흘러나온다면 사실은 국내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하더라도 전략 후광이 될 공산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키를 좀 쥐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이제 고공행진을 하는데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갈 수 있느냐? 저는 뭐 더 갈 수 있다고 좀 의견을 제시하는 편이고요. 단기적으로는 23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다. 증권사보다는 좀 낮게 잡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8만 5천 원은 여전히 유지 상태고요. 오늘 단지 이제 기대감이 있는 쪽들을 보게 되면 의외로 레거시 낸드 메모리 쪽에 관해서 기관 쪽 보고서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관해서도 하반기 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반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반응이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은 젠슨왕이 일단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뭐 컬 테스트 이런 부분에 관해서 딱 언지를 하고 일단락을 지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데 유리기판으로 몇 번 성공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시청자분들하고. 이 KNJ의 모습인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괜찮고요. 천연 쿼츠로 가보겠습니다. 원익 QNC 모습인데 5일선 이제 키 맞추기를 다 했습니다. 여기서 뭐 삼성전자에 따라서 내일 레거시가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직관적 요소로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이나 파운드를 공략한다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쪽뿐만이 아니고 HBM 쪽도 이미 선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 쿼츠, 합성 쿼츠, 레거시 쪽은 선별화가 아니고 가격 저가 매수 반등이 나와 있는 쪽들 아니면 신고가 갱신했던 쪽들인데 HBM 쪽들은 완벽하게 선별화가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K시텍 같은 경우는 조금 키 맞추기 눌림목 들어갔고요. 바닥권에 있는 STI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3만원 초반대부터 계속 시장에 구애받지 않고 올라오고 있고 증착도 최근에 좀 쉬었습니다. ALD 주성이 쉬었는데 오늘은 모양새가 아주 좋습니다. 6%대 반등세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되어 있는 파트가 이제 사이드로 좀 돌아가 보면 이 시간에 지금 제가 잡아놓은 상태인데 K연솔 액침 냉각이라든지 이제 오후 들어서 힘은 없지만 매크로 변수 때문에 그리고 뭐 가온칩스라든지 AD 테크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다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결국은 내일 이제 이슈와 이벤트에 따라서 트리거가 될 수 있느냐 내지는 반등이 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연속성상에서 탑도 바이앤홀드냐 리스크 매니지먼트냐 그 리스크 관리냐 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벤트 공략이냐 아니다 그냥 나는 나의 길 뭐 레거시를 공략하겠다 이렇게 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서 지금 비롯되느냐 핵심은 접근 방식의 차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지금 결정하고 가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포럼 거기에서 힌트를 좀 찾아서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은 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충분히 지금 사도 좋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네요. 반도체 군들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 섹터도 꼽아주셨는데 2차 전지는 한 주를 어떻게 알려주시겠어요? 2차 전지 장비의 향연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장비가 이 소부장 가운데서 요즘에 분위기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뭐 소재 쪽에서 음극재나 몇몇은 괜찮은 모습인데 장비에 주목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뭐 작년부터 좀 주목을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으면 어찌됐건 공장을 짓게 되면 우리가 커피숍을 예를 들었었는데 우리 기계는 넣어야죠. 물론 지금 얼티엄 세일스라든지 여러 군데 좀 보게 되면 노스볼트라든지 약간 지연된 물량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매출이 인식이 조금 더뎌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뭐 1년 6개월 만에 매출이 인식이 되고 그랬는데 요즘 2년으로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도 정정 공시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진행하면서까지 뭐 확정 계약 금액을 물어주면서까지 이런 지금 기업들은 없거든요. 섹터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해가는데 근데 지금의 상황은 저는 2차 전지를 설명할 때 늘 구조적 성장이라는 것을 단어를 필두로 하고 하는데 작년에 셀과 수직 계열화의 시간이 있었고 양극재의 시간이 있었다면 올해는 판이 완전히 틀립니다. 올해 시작됐던 판은 그 바턴을 엔캠이 넘겨받았고요. 엔캠이 어떤 전해질의 요소가 수급의 쏠림 현상이 있고 지금 모멘텀 부각이 되는 시즌이지만 그게 주식의 뭐 본질에 가깝건 안 가깝건 그건 중요한 파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대중이 환호하는 요소는 수급의 쏠림이 있고 주가의 퍼포먼스란 말이죠. 여기서 시작됐던 부분이 결국 바턴을 이어받은 것은 2차 전지 장비가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내세울 커리어가 별로 없는데 2차 전지는 한 번도 손실을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수익 청산이 마무리됐는데 지금 PNT는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결국은 이 PNT의 이제 바턴을 이어받는 쪽이 어디일 것이냐.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삼성 SDI를 같이 하고 있지만 저는 인터배터리 데이 때 분명히 삼성 SDI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할지 말지, 비중을 줄일지 말지 그것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의 전략은 삼성의 SDI를 박아놓고 지금 포트폴리오에 후발주자들 퍼포먼스 공략을 소재 파트 중에서 특히 2차 전지 장비 쪽에 몰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뭐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나노 신소재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슈팅이 좋았습니다.
사실은 뭐 장중에 지금 24%까지 올랐다가 종가 마감이 17% 됐는데 안 좋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5일선이 조금 뒤쳐져 있기 때문에 키 맞추기 과정인 것 같고, 도전자 쪽은 늘 말씀드리지만 나노나 제이오나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제이오도 최근에 조금 올랐고 보유 회수가 이제 해결되면서 변곡 앞에 와 있고, 단지 오늘은 장비를 좀 집중하고 싶은 게 뭐 PNT뿐만이 아니고 오늘도 보시게 되면 뭐 DENT라든지 지금 13,760원에 7% 올라가고 있고, M 플러스라든지 변곡 좀 완벽하게 돌파해서 오늘 슈팅 쌌죠. 그리고 뭐 윤성이라든지 CIS라든지 조금 이제 바닥권에 있는 A 프로라든지,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 쪽을 좀 기대고 있는 쪽들은 사실은 모멘텀 때 오히려 단기 슈팅이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접근 방식의 차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떤 수직 계열화 쪽이나 양극재 단으로 돌아가서 오늘 좀 빠지는데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2.5%까지 빠졌는데, 이거는 사실은 21선 지지가 안 되면 단기적으로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수급이 지금 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거래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매집 전략, 즉 뭐를 해야 되냐? 포지션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좀 모아서 가는 전략을 투자 관점에 맞게 좀 가야 되는 형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접근을 하면서 퍼포먼스적으로 수익률 기대는 어디로 가야 되냐? 가격 경쟁력과 조금 가볍고 모멘텀 부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6월 달에 남아있는 어찌됐던 이벤트나 이런 부분은, 그리고 7월 달에 가면 결국 실적으로 또 조명을 받겠지만 뭡니까? 단기 접근 싸움의 핵심 트리거는 분명히 모멘텀이고 가격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8월 가게 되면 이제 2분기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또 안 좋은 종목들은 내려갈 것이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한 단계 넥스트 레벨 되면서 더 앞서 나가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 필두의 전면에 있는 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국도 있고 조립도 있고 활성화 공정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스멀스멀 올라오는 코인테크까지 포함해서요. 2차전지 전반적인 장비, 그리고 저는 소재 파트 내에서는 도전제를 유심 있게 봐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이제 이벤트 모멘텀이 얼마 남지 않았나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유럽에서 오는 19일부터입니다. 인터배터리 2024 유럽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 이 부분 모멘텀 보고 또 장비주들 꾸준히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2차 전지까지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소외주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어제 소외주로는 애플 관련된 종목 얘기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한 줄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K뷰티와 반전의 애플 이렇게 적었습니다. 와, K뷰티. 화장품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안 꺾입니다. 계속 오늘도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애플도 하루 만에 금세 기운을 차려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오락가락하니까 좀 중심을 잘 잡아주세요. 저는 뭐 애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제도 더 빠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많이 빠졌죠. LG노트북 모습입니다. 거의 9.5% 빠졌고, BH도 지금 15% 빠졌다가 종가 마감이 13% 빠진 채 마감이 됐거든요. 사실 정상은 아니죠. 그만큼 이제 애플의 그 지배력이 컸다, 급등락에 연출하는 커플링 모습이 컸다, 이렇게 일컬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접근 방식의 차이가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뭐 스캘핑이나 어떤 단타 매매를 좀 선호하신 분들은 분명히 리스크 관리해서 이건 손절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캘핑이나 단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15%씩 내려가는데 10%씩 내려가는데 그것도 LG네트워크랑 BH가 손절을 안 했다. 그거는 절대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스캘핑을 그냥 끈 것뿐이에요. 사실은. 네, 그건 잘못된 거고, 그러면 손절이 나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재접근할 수 있었을까? 단지 이제 포지션 매매나 수익 매매 좀 길게 하시는 분들은 어제 견뎠을 수도 있고 추가 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저점 매수를. 그런 분들은 오늘 좀 환호를 했겠죠. 이것도 이제 약간 운칠기삼인데, 어찌됐건 중요한 부분은 오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애플의 인텔리전스의 혁신이냐 그냥 업그레이드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애플의 시세가 계속 연쇄성으로 이어지느냐,
약간 매크로 변수가 이렇게 크게 불었을 때 애플이 약간 방어 역할을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제도 장대 양봉이 솟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애플의 밸류 체인들을 좀 박아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저도 좀 ITM 반도체를 보면서 오늘 약간 뉴스 기사도 있었고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애플의 온디바이스 AI의 부품주의 기대감. 최근에 대주전자재료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응급제가 2170에 지금 테슬라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카더라 통신 때문에 지금 대주전자력과 힘을 썼듯이 ITM 반도체가 지금 모양새는 제일 좋은데 사실 실적 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자 어떤 투자 기간이나 접근 방식의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늘 이제 말씀드렸지만 피부 미용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니즈가 확실한 것 같고, 저는 오늘 공개 구애라는 표현을 썼는데 프랑스 기업에서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공개에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사모펀드 합병이나 인수가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예전에 루트넷부터. 오늘 또 신고가죠. 월봉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 클래시스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단지 계속적으로 인수합병을 해서 외국 기업에 넘겨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프랑스도 랑꽁 같은 거 화장품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종목들이 클래시스를 필두로 오는 원택이라든지, 원택이 이제 1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서 좀 내려갔거든요. 다시 이제 반등세를 써간다는 모습. 소형주의 뭐 하이로닉 같은 종목들 오늘 시세방도 7%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시세 연속성이 단편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원전 쪽 에너지 수요 쪽도 소외주의 일환인데 21선 지금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해지 전략으로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해지 전략을 했을 때 비중을 크게 하지 마시고, 늘 이제 일정 부분 올라오게 되면 주도주가 갈 것 같다 이럴 때 조금 차익 실현하는 관점, 이런 걸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K뷰티는 화장품도 보고 또 미용 의료기기 쪽까지도 모멘텀 있는 부분들 다뤄주시네요. 애플 관련해서 오늘 반등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관심주 있으세요? 네, 오늘 A-프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주목하시는 건가요? 네, 저한테 참 큰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 이제 활성화 공정 쪽인데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LG엔솔도 힘을 좀 쓰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언제쯤 좀 바닥을 찍나, 이 부분이 계속 제가 좀 관심사였는데요. 바닥권은 이제 다 찍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만들어져가는 쪽들이 있어요. A-프로, 아까 말씀드렸던 윤성 FNC, 뭐 DENT, 이쪽은 조금 더 만들어져야 되고, 다 만들어진 쪽이 뭐 엠플러스, CIS, PAT, 이쪽이 이제 다 만들어진 쪽입니다. 근데 이제 저가 매수하면서 그래도 2차전지 장비는 나는 조금 대장주 하나 사고 후발주자들 사서 보유해서 가보겠다. 뭐 그러신 분들 많거든요. 뭐 세일이든 그것이 양극재든 그 무엇이든 간에 대장주 하나, 중소형주 하나, 이건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러면 지금권에서는 A-프로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지난번에 그 단기 슈팅이 나온 자리가 있었습니다. 5월 10일 날 고점이 13,500원 정도였는데, 이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땐 좀 모멘텀 받아주고 한다면 무난하게 한번 슈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왔고요. 아직은 매매 관점으로 단타 접근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손절가랑 목표가는 따로 제시 않고, 굳이 구두로 언급한다면 13,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까지는 한번 봐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때 거래 동반하면서 한 차례 시세 냈던 그 수준 즈음까지 이렇게 기준 라인 잡아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민준의 스페셜 원 시간까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